자,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의 보시면 지역권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그래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그러죠. 넘겨보시고. 자, 우리 통행지역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통행지역권. 갑소유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을소유 토지가 있을 때 을이 통행이라는 역할을 제공을 하죠. 그 토지를 우리는 승역지, 그 통행이라는 역할이 필요한 이 땅을 요역지 그러자.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지역권자가 되죠. 통행지역권자. 그럼 얘는 지역권의 설정자가 되죠. 그래서 둘 사이에 지역권 설정 계약, 법률 행위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지역권 취득할 수도 있죠. 당사자 간의 지역권에 뭐를 하죠? 설정 계약 플러스 뭐를 합니까? 등기는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해주죠. 그래서 요역지 토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 매매를 통해서. 그러면 직권으로 된 지역권도 같이 이전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걸 무슨 성? 부종성 그래요. 부종성. 같이 이전돼요. 예? 근데 여기서 토지의 사용 대가 있죠. 토지의 사용 대가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토지 사용 대가는 등기사항이 아니고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간은 영구 무한도 가능해요. 이때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까? 반드시 일필의 토지 이어야 됩니까? 일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죠. 반면에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 이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필 단위로 이전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틀린 거죠. 자, 성질 보시면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 토지 전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토지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요. 근데 토지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 말은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대체로 인접하는 토지사에서 설정되지만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요거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요게 상린관계하고 다른 점이에요.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관계잖아요. 네, 지역권은 그렇지 않다. 부종성과 수반성 있죠. 292조 1항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서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 의한다. 그래서 부종해서 이전한다라는 거, 부종성.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처분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의 양수인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되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이전이 되면 당연히 양수인이 지역권을 같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별도로 안 해요. 지역권의 수반성은 설정 행위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으며 특약을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지만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지역권자가 요역지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토지의 지상권자라든지 또는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만 지역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통행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통행한다라고 했을 때 요역지 소유자만 통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토지의 이용권자도 얼마든지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린관계가 굳이 준용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 토지의 통행권은 이건 소유자 상호 간에만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뭐 된다고요? 준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통행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만 같은 원리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준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즉,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통행지역권 행사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얘는 준용해서 그런 것이고 이건 준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역지 소유자만 지역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성립 보시면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권 취득할 수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역권 취득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시효 취득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예요? 비점유 권한이에요? 지역권은 점유합니까? 비점유 권한입니까? 예? 비점유 권한이에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역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라는 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취득시효는 기본적으로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점유가 있어야만 시효 취득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취득시효는. 모든 취득시효가 점유 없는 취득시효가 없어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그 다음에 평온하게 점유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서 20년 점유하라. 처음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함에 과실이 없는 상태가 10년간 지속되라. 그러니까 점유 안 하는 시효 취득은 없단 말이죠. 근데 지역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원래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점유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 거예요. 계속됐다는 말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표현되었다는 말은 내부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땅이 있는데 땅 밑으로 송수관을 매설했다. 이거는 계속이 됐지만 표현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라면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이렇게 계속되고 표현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서 통로를 스스로 개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시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지속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 개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돌을 깔거나 평평하게 만들거나 나무를 재거나 베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상태로 이 개설한 자만이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고 162페이지 마지막 줄 점유 취득 시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죠. 점유 취득 시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등기해야 된다? 자, 봐봐요. 우리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할 때는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에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지역권에 시효 취득할 때는 무슨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권에 무슨 등기? 그렇죠. 설정 등기를 해야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문제를 낼 때 우리 맨날 하잖아요. X가 소유자이고 갑이 점유를 했다. 20년 시효 기간이 완성됐다. 그럼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갑이 소유자가 되는데 다만 시점은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맨날 이렇게 낼 게 아니라 X가 토지 소유자고 갑이 계속하고 표현되어서 20년 어떻게 했어요? 지역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역권의 설정 등기를 해야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언제?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같은 논리인데
소유권을 지역권으로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걸 지상권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 취득시효 문제를 내는데 뭔 소리야? 근데 이렇게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내겠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맨날 소유권만 시효취득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권리에 준용되니까 그걸 지역권으로 바꿔도 되고 지상권으로 바꿔도 되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으로 바뀌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나오겠죠, 뭐. 자, 오른쪽에 시효취득입니다. 주체 관련 지상권자도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손실보상 보시고요. 지역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293조 공유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 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296조 소멸시효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이게 이제 뻑 하면 지역권 나왔을 때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지역권은 여러분 봐봐요. 지역권은 공용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 통행지역권이 발생했을 때 요역지 소유자만 혼자만 통행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통행할 수 있죠. 여럿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급적이면 소멸시켜야 돼요. 가급적이면 존치시켜야 돼요.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존치시켜야 된다. 여러 사람에게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통행당하는 입장에서, 승역지 소유자 입장에서 소유권의 제한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역권은 권장하는 권리예요. 다만 독일에서는 권장하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지역권이. 그래서 얘는 공용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존치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좋으니까. 그래서 취득을 할 때는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취득은 아주 쉽게 해야 된다. 그럼 소멸할 때는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요? 소멸은 어렵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시면 지역권은 1인이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원이 전부 다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가불병 3명이에요. 승역지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한 사람이 취득하잖아요. 니들 다 취득해라 그거예요. 같이 취득해라. 취득은 쉽게. 근데 이미 지역권이 발생했는데 그게 소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멸하려면 한 사람에게만 소멸사유가 발생해서 소멸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어렵게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은 쉽게 하려니까 1인에 대한 취득 사유로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소멸은 어렵게 하려면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취득은 1인. 그럼 취득 시효 기간이 진행해서 완성이 되면 시효 취득하는 거잖아요. 시효 취득하는 건 1인에 대한 사유로서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문제는 취득 시효 기간 진행을 중단을 시키게 되면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야,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야 취득을 하는데 취득 시효 기간 진행하는 걸 중간에 막아버리면, 중단시켜버리면 취득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중단 사유는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하면, 시효가 완성하면 소멸시효니까 권리가, 지역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럼 지역권이 소멸되려면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소멸시효 기간 진행하는 걸 중단을 시켜요.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야 소멸이 되는데 시효 기간 진행을 중단을 시켜버리면 소멸 안 되죠. 그거는 1인에 대한 사유로서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예요. 결론, 취득은 1인에 대한 사유로서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얘기해요. 취득은 1인이에요. 취득의 중단은 뒤집어서 전원, 소멸은 전원에 대한 사유로서만 소멸해요. 그럼 소멸의 중단은 다시 1인이에요. 취득은 1인, 취득의 중단은 전원, 소멸은 전원, 소멸의 중단은 1인, 취득은 1인, 취득의 중단은 전원, 소멸은 전원, 소멸 중단 1인, 소멸은 전원, 취득의 중단 전원, 취득은 1인, 소멸 중단 전원. 다시 취득은 1인, 취득의 중단
전원, 소멸은? 전원, 소멸 중단. 1인, 취득 중단. 전원, 소멸 중단. 1인은 어떤 거예요? 취득하고 소멸 중단. 전원은? 소멸하고 취득 중단. 하시겠죠? 자, 그럼 읽어보시죠. 293조 1항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1인은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에 대한 사유로서만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2항 토지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을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해서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 일부분에만 가는 것일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승역지가 분할이 됐어요. 공유하는 토지인데 그러면 각 지역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역지가 분할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권은 각 부분을 위해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요역지가 분할이 되든 승역지가 분할이 되든 지역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295조 1항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죠. 취득은 1인.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은 1인이에요. 근데 취득기간의 중단은 뒤집죠.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296조 요역지가 수인이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소멸은 전원인데 소멸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연결되죠? 그래서 취득은 쉽게 1인, 소멸은 어렵게 전원. 그 다음에 지역권자의 권리 나와 있죠. 무슨 용수지역권에 무슨 뭐예요? 공작물의 공동사용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쫙 지워버리셔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건 안 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역권은 포인트 2개 잡았어요. 앞부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지역권 요 두 파트만 제대로 보시면 된다. 나머지는 그냥 제끼시면 돼요.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세요.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예. 저도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개거품 하면 여러분은 더 개거품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164페이지 없애버립니다. 다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의의 303조 1항 읽어보시죠. 자, 그 읽는 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읽으면서 뜻을 음미해 보셔야 돼요. 법은 소설이 아닙니다. 303조 1항 보시니까 지금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두 번째 줄 사용 수익하며 거기서 끝나죠.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 전단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뒷부분 후단부에 보니까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왜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대요?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 뭐죠?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장농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소장농을 금지하겠다. 이게 소장농이라는 건 사실은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조선시대나 근본적인 건 바뀐 게 없어요. 아니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소장농이지 뭐예요. 예? 사장님이 이사 가는데 직원들이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옛날 이삿짐 센터 없을 때 생각해봐요. 회사 부장님이 이사해요. 온 직원들 다 붙어가지고 다 이삿짐 나르잖아요. 80년대, 9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다 이삿짐 센터 하지만. 그죠? 사장님이 등산 가는데 직원들 안 따라와요? 그럼 맨손으로 와요? 아니면 도시락 싸들고 와요? 사장님이 가자는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금지하겠다라는 게 이게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 금지 규정입니다. 어쨌든 자, 법적 성질 이런 건 또 기억은 남는데 시험은 안 나와요. 그죠? 자, 법적 성질 용익물권은 그런데 물권이에요. 전세권은 어쨌든 물권이다. 근데 전세 목적물 양도 판례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갑 소유 건물인데 을이 전세권자로서 전세금 1억 원을 줬어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신소유자. 자, 그랬을 때 을은 기간 만료됐을 때의 소유자는 병입니다. 근데 계약한 사람은 갑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네? 아니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끼리 약정을 하면 문제 없어요. 아무런 약정 없이 얘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얘는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간 만료되니까 갑이 소유자가 아닌 거네요.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하느냐 그거예요. 갑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병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냐 아니면 둘 다 갑이 연대채무냐. 얘한테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그죠? 얘 책임이 면제되면서 어떻게 돼요? 인수되는 거예요. 면책적 인수다. 아시겠죠? 근데 이 전세권은 미등기 전세예요? 등기한 전세예요? 등기한 거예요. 우리가 물권의 전세권 그러면 무조건 등기한 거란 말이에요. 등기 안 한 만약에 미등기 전세다 그러면 이때는 물권법인 전세권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등기 전세는 어디가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임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임차주택에 누구죠? 얘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주택임대차에. 그럼 이 규정도 이거하고 같이 면책적 인수냐? 그렇다는 겁니다. 요도 면책적 인수, 얘도 면책적 인수야. 따라서 만약에 얘가 미등기 전세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셋이 협의하고 하면 상관없고 그런 데는 협의대에 따라가는 거고 지금 협의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협의가 없을 때. 그럼 얘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죠? 같죠? 근데 얘는 근본적으로 얘는 뭐죠? 얘는 근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같아야 돼요? 달라야지. 그런데 판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판례는. 그러면 이렇게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판례는 대답이 없어요. 그냥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도록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냈나 봐요. 예? 어쨌든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물권하고 채권의 기본도 모른다 그러면서 판례를. 대부분 판사들은 물권 채권의 기본도 모른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판례는 같은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거기 전세 목적물 양도 판례 있죠. 두 번째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즉 신구 소유자가 연대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밑에다 쓰세요. 뭐라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 그리고 괄호 열고 주임법 동일. 이렇게 주임법 동일. 자, 넘겨보시고 319조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라는 물권적 청구권하고 상린관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준용되고 상린관계 규정도 준용된다. 처분성과 관련해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자유롭지 못하게. 자유롭게. 그래서 전전세의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옆에다 쓰세요. 여백에 사입이 물권. 사입이 물권. 유사하지만 이, 비 아니에요. 물권이. 그래서 사입이라 그러잖아요. 사입이란 말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따져보니까. 전세권은 물권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물권이 아닌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지상권에서는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고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약을 하면 그거 무효라 그랬잖아요. 지상권인 물권의 본질에 반하니까. 그럼 전세권도 똑같이 물권이라고 했다면 본질에 위반되는 설정 행위로 처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으면 안 되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양도의 자유가 있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 행위로 금지할 때 금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사입이 물권이다. 그럼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반가로 2번 가보시면 담보물권성입니다. 우선 변제권과 경매 청구권이 있다라는 게 전세권의 특징인 거예요. 순수한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9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크게 영향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전세권이 새로운 형태의 물권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 우리에게만 남은 유일한 제도가 됐는데 최근 기사에 보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전세권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전세권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서민 주거생활 대책을 위해서. 네. 잘 발전시켜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담보물권의 통일성 보시면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을 전세권도 갖는다 그래요. 자, 전세권의 성립입니다. 설정 계약과 등기에 따라서 그죠?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전세금 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미등기 전세로서 주택임대차로 가는 겁니다.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인데 하나의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될 수 있나요?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런 일필토지 일부나 일동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전세권을 우리는 일부 전세권 내지는 부분 전세권이라고 해요. 일부 전세권. 전세권 성립과 관련된 판례, 전세금 지급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그랬죠? 그럼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 곳이고 전세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뜻 자체가. 전세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세를 돌리는 거예요. 전한다. 세를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전세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 만료되면 얘가 돌려줘야 되는데 기간 만료되면 돈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1억 2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 돌려주고 2천 쓰고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전세가 돌리는 거예요. 세를 돌린다. 돌려막기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 거예요. 아니 전세금 받았으면 기간 만료되면 딱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안 나갔다고 그래서 돈을 못 받았다 얘한테 전세금을 안 주는 사례가 속출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요즘 들어서 개투자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전세 사기 치죠? 네. 전세 사기 친다고요, 전세 사기. 개투자하는 사람들도 해가지고 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대로 그냥 전세금 받아가지고 집을 사놓고 오르면 팔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오르면. 그러면 얘는 전세금 못 받는 거예요. 그 전세란 말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사실. 돌려막기 한다는 뜻이에요. 세를 돌린다. 예? 예. 그래서 전 세계 우리에만 남아있는 유일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우리에게만 있는 유일한 제도다. 뭔가 자부심도 안 생기는데. 자, 그래서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례 밑에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서 전세금 지급에 대체할 수도 있다. 좀 모순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도 관련해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겸유설이라고 해요. 겸유설. 겸유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성질을. 용익물권이자 동시에 담보물권이다. 또 전세 목적물의 인도, 즉 전세권자의 점유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있다 아니다.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러한 전세권은 점유 안 하는 거죠, 당장은. 근데 미래에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 위반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 어느 순간에 점유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을 해놨다면, 가능성을 열어놨다면 담보 목적을 위한 전세권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도 담보 물권이라 그랬죠. 따라서 채권 담보 목적이 전세권일 때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합의에 의해서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담보 물권의 통유성 때문에 그래요. 통유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 무슨 성? 부종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부종성과 관련해서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겠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저당권 발생했죠. 따라서 돈을 갚게 되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무슨 성?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채권자가 반드시 저당권자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담보 물권자가 반드시 채권자이어야 한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이 병에게 있고 채권이 양도돼서 병이 채권자고 저당권은 을이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죠. 그죠? 이러면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반드시 채권자이어야 돼요. 즉 담보물권자가 채권자이어야 돼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채권과 저당권이 분리됐잖아요. 이러면 이 저당권은 무효라고요. 채권이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같아야 된다니까요. 채권자는 을인데 채권자는 병인데 저당권자가 을이다 이렇게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다르면 이 저당권은 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채권을 얘한테 양도를 했다라고 쳐요. 양도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무슨 성? 추가성. 그래서 채권과 담보물권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임대차 들어가서 보증금을 줬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얘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했냐면 병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한테 돈을 빌려주지만 담보가 없는 거예요. 임차권은 담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 담보로. 그래서 3자 합의하에 어떻게 했냐면 얘 보증금이 1억 원이거든요. 이 보증금을 얘한테 넘기기로 하는 얘가 전세권자로 들어가 있는 전세권자의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준 거예요. 채권자인데 보증금 반환 채권자인데 그걸 담보로 얘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3자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채권이 병에게 귀속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채권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을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아닌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했으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사실 제3자인데 원래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채권자가 반드시 저당권자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 3자 간에 합의를 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합의를 하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이 귀속되었다면 제3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도 된다. 여기서 왜 전세권을 얘기하냐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똑같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채권담보 목적이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 명의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존속기간 시작 전의 설정 등기. 그래서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무효? 유효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1번에서 전세권 설정이 됐어요.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했어요. 존속 기간은 6월 1일부터 2년간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된 거예요. 등기한 날짜는 며칠? 5월 1일인데 기간은 언제예요? 그리고 2번에서 저당권이 들어간 거예요. 요게 5월 15일 날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 전세권은 소멸하느냐 존속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5월 1일 날 등기해서 번호 1번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예요, 지금? 6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6월 1일이라면 이미 5월 15일 날 저당권 등기 들어간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등기도 유효하다. 다만 순서는 얘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무효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효력 발생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존속기간 시작 전에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아시겠죠? 네.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전 10권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A 전 10권. 다만 최단기간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이를 1년으로 한다. 2년하고 섞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건물 전세권만 그렇지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기간 1년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전세권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근데 주택임대차는 2년이잖아요. 얘는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세권 규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80년대 들어와서 주택임대차가 만들어지면서 2년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갱신합의죠.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한 날로부터 역시나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으로 자동적으로 재계약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묵시의 갱신. 묵시적 갱신, 묵시의 갱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주택임대차하고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내용은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여기 봐봐요. 전세권에 약속을 하면 기간이 만료될 거 아니에요?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전 1월까지 사이, 요 사이란 말이에요. 조건을 변경하겠다. 너하고 재계약 안 할 거야.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만료된 거로서 자동적으로 다시 재계약된다. 다시 새롭게 재계약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 규정이 법정갱신제도고 묵시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재계약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넌 그냥 계속 살아라 이 얘기예요.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바뀌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똑같아요. 예? 상가임대차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 살짝 바뀌는 거하고 요거 구별하시고 요게 기본이고요. 다만 법정갱신되었을 때 기간은 그러면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정함이 없는 무정한 기간이다 그랬잖아요. 무정한 기간. 그럼 계속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전세권자든 설정자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해지 소멸에 통고를 하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멸한다 그래서 6기통 그랬잖아요. 소멸 통고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 소멸 통고한 시점에 6개월이 넘으면 그때 소멸이 된다 그 얘기예요. 6기통. 자, 넘겨보시고 법정갱신 판례인데 법정갱신 되면 등기해야 등기 없이. 힌트 법정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등기 없이. 소멸통고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즉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전세권자의 목적물 점유와 사용 수익. 동그라미 2번 전세권자의 건물 전세권자의 토지 이용 관계. 그래서 304조 나와 있고 이건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305조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305조의 법정 지상권이죠. 근데 거기 나와 있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이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지 뭐가 아니다? 전세권자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자, 오른쪽에 전세권자의 현상 유지 및 수선 의무. 유지 수선 의무 보시고요. 다만 유지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없어요? 여기 봐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그죠?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뭐야?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한다. 이것 때문에 과실 취득도 되고 필요비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X. 그럼 틀렸다 그랬죠. 과실 취득하고 필요비 청구할 수 없는 것하고 그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지가 필요한 건 알아서 돈을 들이라는 얘기지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한 점유자가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규정하고 섞이면 안 돼요. 전세권자가 과실 취득해도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필요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실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인과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고 얘네들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전세권의 양도, 임대, 전세권에 대한 담보 설정 전부 다 자유인데 다만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물상대에 관련된 판례인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사용수익은 못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용수익 못하겠죠. 두 번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 소멸로 발생한 권리인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시 자 여기 보시죠. 갑소유 건물인데 1번 전세권 전세금 1억 냈어요. 을이 전세권자. 1-1에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병. 그래서 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기간이 만료됩니다.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한다. 소멸하면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실행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얘가 을이 갑에게 전세금 1억 원을 줬잖아요. 그럼 얘가 1억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반환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을뿐이다 그거예요. 만약 그럼 병이 얘가 얘한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 한다? 압류하면 그로부터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오로지 누구뿐이다? 을뿐이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넘겨보시고 전전세.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전세 그러죠. 전전세.
전세권자와 전 전세권자 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고 원 전세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지만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겠고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 똑같습니다. 전 전세권자가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원 전세권도 소멸하고 또한 원 전세권 설정자가 원 전세권자에 의해 원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 전세와 전전세 아시겠죠?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전세권 소멸입니다. 소멸과 관련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그 만족의 확보 그랬죠? 방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의 담보 물권적 성질.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금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위한 담보 물권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관련 판례 나와 있죠? 자, 용익물권으로서의 존속 중에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채권만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하는 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세권을 존속시키려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존속 중에도 된다는 건 뭐냐면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정지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존속 중에도 허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효력 발생은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함께 동그라미 분리 동그라미는 뭐냐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건 수반성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전세권이 그 밑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채권 양수인은 담보 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전세권도 담보 물권이죠?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료됐으면 의리 예컨대 전세금을 1억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전세권의 존속 중이에요. 그 말은 아직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1억 원을 줬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이 을에게 있는 상태에서 아직 사용수익 기간이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하고 얘는 그대로 지가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전세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면 전세권도 같이 넘어가야 된다. 이건 수반성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에서 정지를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다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권만 양도하는 건 안 돼요. 근데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채권 양도로 허용이 되겠다 이거예요. 뭐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권능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만 남죠. 그럼 이것만 양도하면 채권의 양수인은 담보 있는 채권 받은 거예요? 무담보의 채권 받은 거예요? 담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양도되는 게 아니라 분리양도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한 채권 양도로 허용된다. 그 얘기예요. 효력 발생은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해야. 그거를 지금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존속 중에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표현이 분리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다음 이제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나와 있죠. 그 중에서요. 건물 일부 전세권 판례 나와 있죠. 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가 안 되지만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부 전세권자야. 여기 보시면 자, 한 동의 건물인데 1동의 건물의 갑소유의 일부만 전세권 취득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 청구하는 부분은 일부만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일부만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 잡은 범위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경매 청구해야지 요만큼 담보 잡아놓고 이따만큼 경매를 청구한다 그러면 이건 과잉 경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과잉 경매는 금지됩니다.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만. 다시 전세권도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담보물권은 무슨 권이 있어요? 처분권이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 담보물권자죠? 아, 왜 사용 수익, 아유, 안 써져. 마음이 급하니까. 자, 이 중에서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린 용익물권자, 처분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담보물권자라 그랬죠? 전세권은 담보물권자죠? 처분권이 있죠? 처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요 범위까지. 그래서 요 부분만 담보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요 부분만 얘가 사용할 수 있더라도 요 부분만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보물권이니까. 저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일부만. 그러나 이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경매로 넘어가면 전체에 대한 경락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함된 거니까. 근데 경매 넣는 거는 일부만. 자, 그런데 일동 건물의 일부만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동 건물의 일부가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되려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매가 허용되는 거예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한해서 구분 등기로 전환해서 경락인에게 넘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 못하는 거예요. 넘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처분하려면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됐을 때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구조상의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이때는 경매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일부 전세권자. 자, 그래서 건물 일부 전세권 관련 판례에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죠. 참고하시고 저를 보시고 아까 우리 지상권 소멸의 효과 보셨죠?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전세권은 똑같아요. 수거, 매수, 기냥 매수예요. 여기 기냥 매수. 아까 갱신, 거절, 매수 했잖아요. 여기는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근데 여기서 소멸 사유는 2년 이상의 지류연체죠. 지상권에서는. 전세권은 용법 위반일 때 소멸 청구해요. 경매는 일부, 우선 변제, 전부에 대해서.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건 일부의 범위. 경매, 일부, 우선 변제, 전부. 아시겠죠? 처음 들었잖아요. 지상권부터 시작.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전세권. 수거, 매수, 기냥 매수, 증감, 유익, 소멸, 경매, 일부, 우선 변제, 전부. 비교되지요? 다만 이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전세권에서는 무슨 물? 부속물. 자,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유치권 보겠습니다.